야, 조수희. 응? 1,000원짜리 있냐? 나 1,000원짜리 없는데. 너 1,000원 필요해? 1,000원? 아, 나 이 개나리 후레이지아 같은. 야, 너 어떻게 애가 1,000원짜리 하나도 없냐? 궁상 맞게. 생긴 거랑 똑같이 놀아요, 애들. 기훈아, 있잖아. 무슨 아, 기분 이름 부르지 마. 나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을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 미치. 마음을 터, 니랑? 응, 마음을 열어보자. 이런 오타쿠 같은. 야, 내가 왜 너랑 마음을 터? 더럽게. 기훈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이렇게 좀 사이좋게 그냥 잘 지내보자. 너 그렇게 거친 말 하면 되게 안 좋은 거 그거 남한테 상처 줄 수 있다. 나 상처받을 것 같아. 나 혈압 온다야. 나 이런 또 개나리 삐리리. 어서 수작질이야. 너 말 걸지 마, 나한테. 기훈아, 그러지 말고 내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봐봐. 내 눈을 봐봐. 내 눈을 바라봐. 눈곱 떼어, 이 새끼야. 네. 되게 기분 나쁘네요. 그렇죠. 이거 완전 진심으로 얘기한 것 저는 같아가지고 기분 더더욱 나쁘네. 오늘 직업, 네. 오늘 직업 형사. 형사. 형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형사분들 그렇게 또 심한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기훈 씨는 잡아내기 위한. 몸속에 있는 원래 본성이 드러나는 듯한 저요? 네, 저는- 눈빛이 굉장히 무섭네요. 저는요, 이 요혹이라는 네. 약간 비언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좋아합니까? 처음 써봤습니다, 오늘. 네. 자,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왜 이렇게 여기 오가고 그렇죠. 이런데 이게 과연 어떤 직업이랑 오늘은 연관이 있는지. 정리도 못하겠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직업이에요? 지금까지 연기 중에서 가장 오늘이 생활 속 연기였다. 이런 그쵸, 느낌이 그쵸. 저도 팍팍 드네요. 공감합니다. 네. 사실 이 연기란 거는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네. 잘하신다. 뭐 이런 그러게요. 얘기였던 거죠. 네. anyway,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다양한 폭력을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그 폭력들 중에서 가장 상처가 오래 가는 것, 그 네. 폭력이 과연 어떤 폭력일까요? 언어폭력. 언어- 맞습니다. 폭력. 딩동대.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언어 폭력이 가장 상처가 오래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공감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폭력 대화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폭력 대화. 간디 생각나, 간디. 평화주의자. 이런 간디. 간디 네. 작살. 네. 굉장히 좀 생소하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비폭력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과연 효과가 생길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비폭력하면 아까 간디 말씀하셨잖아요. 네. 간디가 사용한 그 비폭력과 같은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우리가 자신은 폭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또 종종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언어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을 좀 더 가라앉히고 이 연민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 비폭력 대화라서 앞에 비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화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효과를 본다면은 일단은 생활 속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개인이나 아니면 가족 간에 그리고 조직 내에서 서로 간의 갈등을 좀 더 예방을 네네네.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뭐 평가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서도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게다가 이제 서로가 다르다라는 점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남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내면의 대화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좀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면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무엇보다도 이 대화 기법은 좀 배우기가 쉽고요. 그리고 네. 상대방이 이 대화 기법을 모른다라고 해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니,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어 폭력 당해본 적 있어요? 언어폭력. 글쎄, 뭐 특별히 생각나는 운전할 때 건데요. 운전할 때 많이 당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주로 제가 많이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언어 폭력 당해본 적 있어요? 네. 재작년 재작년. 네. 어떤 여성분한테 네. 그 심한 여성분이? 언어 폭력을 그때 선생님이었는데 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서 왜요, 제가 왜? 비하인드 스토리는 추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언어로 저런 식으로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 그래서 제가 이 비폭력 대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네. 주부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방과후 교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욕을
막 하면서 친구들한테 싸우면서도 기분 나쁘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저기 그런 아이들 경우도 있으세요? 네, 애기 있어요. 아직 학교 다니지 아직은 안 다니고 6살, 4살 이렇게. 네. 그 아이들 근데 6살만 돼도 금방 배워요. 그런 말 배우더라고요. 금방 배우더라고요. 혹시 배우지 않았어요, 아직? 저희가 지금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네. 올해 왔는데 네네. 6살 된 아이가 욕을 배워갖고 오더라고요. 영어로 욕을 하나요? 아니요. 좋아요. 근데 한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데 네. 욕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되게 엄마로서는 충격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겠어요. 저는 네.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 굉장히 심하게 당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욕쟁이 할머니한테요. 식당을 갔는데 이거 더 주세요. 갖다 네가 그러더라고요. 어. 언어 폭력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밥이 더 맛있죠? 그렇죠. 그 집에 좀 가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뭐 폭력적이다, 비폭력적이다, 뭐 남한테 상처를 주기 전에 사실 내가 욕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내가 듣잖아요.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는 애들은 보니까 막 아기가 있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툭. 그냥 툭 쳐도 그냥 에이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사실 이렇게 언어를 좀 좋게 순화시키기 순화시키기가 위해서,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네. 습관적인 거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걸 학습을 할 때도 청소년 상담사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런 분들이 이제 아이들과의 대화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알기 위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 6살짜리 아이가 네 살, 한국에 여섯 와서 살. 욕을 배웠다. 네, 이게 굉장히 그것도- 충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이 뭐 일에 근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욕도 여러 종류가 네. 있는데 뭐 바보야 뭐 이 아니, 정도는 아니죠. 그런 정도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충격을 받을 정도면 심한 욕이겠죠. 네. 어디서 배웠을까?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1일 교사로도 이제 유치원을 갔는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부러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남자애들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이 직업에 대해서는 네. 평소에 그럼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욕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그러니까요.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부터 아니면 뭐 아이들 친구들까지도 그렇죠. 제가 케어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템포와 리듬이 다양해갖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야, 뭐 태평양 링게로 마이싱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욕 같잖아요.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태평양, 그리고 링게, 그리고 마이싱, 양, 뭐 이게 근데 합쳐지니까 욕 같더라고요. 아이들 그 템포는 어디서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어찌 그러니까 되었든. 어쨌든 네. 근데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비폭력 대화 전문가랑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비폭력 대화 전문가는요,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비폭력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네. 상담하는 전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아까 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바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느낌이나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스스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법을 다른 말로는 연민의 대화라고도 하거든요. 연민의 대화. 네, 그래서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할 수 있는 저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민의 대화. 연민은 좀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뭐 약간 너그럽게 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 불쌍히 약간 여기 있고 뭐 약간 그렇죠.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냥 있는 상태로 들으면은 자기가 도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마음 속에는 자기만의 상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연민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간대네요, 예 그래서 비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폭력적인 아이들이 받아야 될 이분을 찾아와서 받아야 되는 건데 과연 아이들이 이게 뭐 재미로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아이들이 이 교육을 또 그 상담사한테 받으려고 할까요? 아이들이 받으러 오는 건 아니겠죠. 상담사들이 직접 간다든지 찾아가서 뭐 하는 학교에서 뭐 그렇죠. 한다든지 뭐 이런 예.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비폭력 대화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적용이 되지만 네. 들을 때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 할 때 내가 저걸 어떻게 들어서 말을 해줄 것이냐에도 되기 때문에 네. 교사들이 보통 많이 학습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그렇죠. 적용을 하도록 많이 하시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연민의 대화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네.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들어주는 게 연민의 대화 방식인가요? 네, 우선은 좀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대화를 할 때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가 네. 관찰, 느낌, 평가, 그 부탁이거든요. 네. 이 네 가지 단계로 보통 대화를 하거나 듣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관찰의 경우는 상황의 말을 들었을 때나 보았을 때 바로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말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보거나 들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남편한테 당신이 어제 신문을 보고 치우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두었을 때 라고 상황을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느낌인 거죠. 네. 이 느낌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하는 네. 그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나는 뭐뭐하게 느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았을 때 나는 매우 서운했어 라고 자신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욕구인데요. 이 욕구는 앞에 느낌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뭐뭐하기 때문이야. 뭐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집안의 청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부탁인데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행동 개선을 위해서 행동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신문을 다 보고 나서 베란다에 치워주는 건 어때? 또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네. 좀 더 긍정적이면서 구체적이고 그 의문형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신문을 놓고 갔습니다. 그걸 갖고 네 가지 방법을 따라서 한번 그렇죠. 처음부터 좀 한번 네. 해줘 보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 네, 일반적이라면 신문을 남편이 놓고 갔다. 신문을 딱 펼쳐놓고 네. 치우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아, 왜 그걸 여기다 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왜 몇 번을 얘기 여기다 어떻게 놨더니. 하시는 비난하거나 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얘기해 주는 한번 거예요. 해주시죠. 당신이 지금 신문을 보고 나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라는 거죠. 그대로 그걸 좀 봤을 해보세요. 때. 그렇죠. 네. 그걸 봤을 때 나는 매우 서운했어. 왜냐하면 나는 집안의 청결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이 신문을 보고 나서 바로 베란다에 치워줄 수 있겠어? 바가지네. 딱 보니까 바가지예요. 이거 길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보통 할 어떻게 말은 없어. 반응할까? 남편은 할 말은 없는데 네. 무서워. 아, 이거 좀 치워! 그러면 알았어. 무서우면은 이렇게 성공. 네. 어쨌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욕이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무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네요. 어찌되었든 네. 듣고 보니 과거에 또 부모님과 선생님이 우리한테 조금 지도해준 말하기를 좀 가르쳐주고 배려를 가르쳐주던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맞아요. 그런 역할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때 조금씩 소소히 해줬던 부모님들이 소소히 해줬던 그 역할이 이제 전문 직업화가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말하기 교육이 전문 직업화된 것인데요. 네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방법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식의 말하기 교육을 주로 배워왔던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느낌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과 공감하는 대화법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간관계의 갈등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을 좀 더 인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이 비폭력 대화 전문가라는 직업이 하나의 전문 직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네요. 의미 있고요. 이거를 굳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진짜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운전. 그렇죠, 운전할 때 운전하죠. 엄청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도 당신이 그냥 여기서 깜빡이를 안 켜고 훅 들어왔을 때 난 굉장히 슬펐어. 그 사이에 그거를 맞죠? 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조심해서 깜빡이 켜고 들어왔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니, 그다음에 언제 또 만난다고.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맞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이렇게 하면 나도 화를 좀 가라앉히고 상대방도 내가 어떻게 하려다 상대방도 표현이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네. 해주기 때문에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비폭력 그 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공부도 많이 대화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막 왠지 상담도 심리학도 되고 할 줄 알아야 네, 되고. 할 거 되게 많을 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선은 다행인 거는요. 네. 뭐 학력이라든지 전공이나 연령의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한국 MVC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단계별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좀 많이 쌓으시면 활동은 가능합니다. 이 센터의
경우는 그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가 설립한 국제 비폭력 대화 센터가 있는데요. 네. 그 센터의 한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폭력 대화 전문가로 인증을 받으려면 그 센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교육이 정기적으로 매번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좀 상황을 보시고 네. 그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교육 과정이 좀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MVC 1부터 해서 2, 3, 그리고 심화 과정, 그리고 지도자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앞 단계를 이수를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네. 밟을 수가 있죠. 기초 과정인 MVC 1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배우는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기본 요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외에도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네. 그리고 공감하는 법, 그리고 듣기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4가지의 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기간은 6주 과정이고 수강료는 18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단계를 다 심화 과정까지 아니 지도자 지도자 준비까지 과정, 다 거쳐야지만 이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도자 준비 과정까지 가시면 그 후에 또 인증 자격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그 자격증을 밟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밟으셔야 되는데 네. 지도자로 저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MVC 한 3 정도까지는 이수를 하시고 네. 그 센터에서 검증을 받으시면 활동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강사로서.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을 많이 대해봐야지 그렇죠, 좀 그렇죠. 그 기술도 늘고 자기만의 요령도 생기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실전 연습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 애들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나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네. 나는 네가 이런 말 하는데 옆에 있는데 상처를 받았어. 말하면서 네. 자칫 잘못하다간 또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실전 연습을 위해서 센터에서 매우주 정기적인 연습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신 분들끼리 모여서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네. 거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 매주 요일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과정을 받으시고 연습 모임에 꾸준하게 참가하시는 것이 다음 단계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연습 실전 모임. 연습을 많이 할수록 또 네. 예, 실력이 늘겠죠. 어디 주부님 뭐 실전 연습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저도 그렇지만 네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희 키우는 아이들도 그렇고 네네. 이제 교회에서도 선생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위해서라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전 연습할 때는 많겠네요. 집에서 아이들도 네. 지금 아이들도 있고 하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하시고. 하시고. 네. 그러겠네. 또 근데 네. 전도 궁금한 게 선생님 이게 어느 쪽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근데 실전 연습 실컷 다 해서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은 네. 그렇죠? 이게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다행인 게 이 직업은 말에 관련된 대화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모든 곳에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우선은 초중 고등학교 그곳에서 학생이나 교사들을 위한 대화법 강좌를 많이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가정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는 부부간의 대화법 강의를 많이 하죠. 그리고 종교단체나 그 청소년 폭력 예방센터 네네. 그리고 대학교 등지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이쪽과 연계를 해서요. 전국의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곳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또는 개인별로 본인이 강좌를 개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 MVC 센터에 많은 기관이 교육이나 상담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파견을 가셔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또 저는 뭐 최근에는 청소년 아동 문제 뭐 이런 상담사 센터, 뭐 이런 데만, 이런 데 네. 가서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취업이 가능하네요. 네, 네.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그 상사와 그 부하 직원 간 그럴 수 있겠네요. 대화법 이런 맞아요. 커뮤니케이션 강좌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저는 처음에 욕 뭐 이렇게 하고 언어 폭력 이래서 그냥 소수 정도로 또 청소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네, 매우 많아서 다양하죠.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어디든 가서 할 그럴 수 것 있지 같습니다. 그럴 않을까 것 이런 같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우리 주부님은 여기 일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게 딱 네. 들어보니까 나는 여기서 일하면 가장 좋겠다. 저는 네. 어린이집하고요. 어린이집. 네, 종교단체. 종교단체. 종교단체 지금 그냥
하시고 있는 대로 그냥 지내시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게- 아이들이 막 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욕을 하면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얘들아, 너희들이 선생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곧 거. 우시겠네요. 내가 욕하면 쟤도 욕한단 말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이 친구도 욕하고 이 친구도 욕하면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 안 아파요? 예? 안 아파요? 그럴 때 제가 해결하는 방법 아닌데. 네. 뭐 이 친구 욕하면 욕하잖아요. 한번 해봐요. 쟤도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대씩 때려줄게. 일로 와봐. 약 물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양한 곳에 네.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취업하는 이 곳이 약간 그렇죠? 봉사의 개념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봉사 거고. 개념의 느낌이 네. 굉장히 납니다. 수희 씨가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아니 이거 돈을 못 벌면은 그렇죠. 이게 직업으로서 네. 네, 약간 선택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수입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봉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 봉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수입은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직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아직 직업적 초기 단계라서 수입에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대부분 이제 교육할 때 받는 강의료, 강사료? 이 강의료 그리고 또 상담료 또는 책을 많이들 내시거든요. 네. 이 책을 통한 인쇄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주 수입보다 부수입이 좀 더 그러네요. 괜찮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교재로 책택이라도 되는 그날이면 이 양반은 어마어마한 돈에.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네네.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이 직업을 소개하는 게 방송에 소개하는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만큼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대신 이게 아주 전문적인 기술인데도 네. 하고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요즘 TV에 시리즈가 달라졌어요. 시리즈 많이 보셨죠? 네네. 뭐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그래서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달라졌어요. 그 달라졌어의 가장 핵심이 대화법이거든요. 그 대화법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의 기본이 비폭력 대화를 하신 분들이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 요거 이게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신종 직업을 저희가 지금 거의 최초로 소개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전 맑음으로 바라보고 그러게요. 있는데 금전적인 어떤 이것도 좀 수입도 생길 네. 것 같고요. 또 전망도 굉장히 맑다고 보는데 네. 우리 시장님이 보기에는 네.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직업이 그 앞으로의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거의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가 계산 능력보다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감성 지능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감성 지능을 좀 더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직업 중에서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이 비폭력 대화 전문가입니다. 네네. 게다가 사회적으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표출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네. 그 대인관계의 핵심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죠. 그래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전부 다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알려줄 전문가가 바로 이 비폭력 대화 전문가가 될 거고요. 네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다양한 이익 집단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집단 내의 갈등 이런 게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중재 전문가예요. 네. 이 비폭력 대화 전문가가 좀 더 학습을 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중재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죠. 네네. 근데 외국에는 아주 매우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사람은 그 고수익을 올리는 높은 전문직으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런 필수 인력을 요구를 할 거고요. 네. 그때 아주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그 희소성의 원칙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중국에는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어떤 직업이냐면 대신 가서 사과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오. 수희 씨가 잘못하면 저를 고용합니다. 제가 그럼 가서 대신 가서 그분한테 사과를 해주는 거죠. 오, 난 돈 주고. 그렇죠. 그분이 기분 나빠서 내 뺨을 때리더라도 네. 저는 이제 하는 맞아주고. 거고 또 협상. 얘는 물건을 사는데 제가 가서 더 깎습니다. 네. 그럼 그 깎은 값의 몇 퍼센트를 제가 갖는 이런 직업도 있고요. 야. 비폭력 네. 대화 전문가 중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직업 이거 정말 미래가 맑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다시 해봅니다. 아니 정말 이게 그냥 나의 직업으로 선택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를 또 나가서는 나라 전체를 굉장히 밝고 건전하게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많이들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럴 때 딱 선택하시면 그렇죠. 이거 완전 블루오션이네, 블루오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직업 소개해 주신 선생님과 나와주신 주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탈무드의 한 글귀가 생각나네요. 네. 눈이 두 개, 귀가 두 개, 입이 하나인 이유. 네. 뭘까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말은 적게. 그렇죠. 말은 간추려서. 이런 맞습니다. 게 기억나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배워본 이 비폭력 대화 전문가에 대해서 네.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제 마음까지 조금 약간 교화가 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맞아요. 있어요. 그냥 그리고, 비폭력 대화 전문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뱉었던 말이 또 상대방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렇죠. 좀 오늘 하루는 생각해보고 또 말을 좀 조심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마릴라의 도전!